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얘기했었잖아. 자, 우리가 이제 알파벳이 이렇게 있는데 알파벳이 있었을 때 이 알파벳이 모이면 뭘 만들었지? 단어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단어라고 하는 거에는 첫 번째 뭐가 있었다? 얘네들이 가리키는 어떤 의미가 있었겠죠. 뜻이 있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이 뜻에 따라서 얘네들을 부르는 뭐가 있었다? 이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그 의미에 따라서 얘네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쵸? 그게 뭐였다? 영어에서는 그거를 우리는 품사라고 불렀고 총 8가지가 있어서 팔품사라고 불렀어요. 그쵸?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기억하는지 확인하시면서 보시는 거야.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우리 뭐였었죠? 명사라고 하는 게 있었지. 명사라는 거는 뭐였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게 다 명사였고 그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같은 것들도 다 명사였어요. 그쵸? 두 번째, 이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를 우리는 뭐라 불렀을까? 대명사라고 불렀어요. 그쵸? 이게 대명사였어. 그래서 얘가 우리가 이제 좀 중요시 해야 되는 거 he나 she나 it을 우리가 좀 중요시 해서 봐야 된다고 했었죠. 왜? 얘네들은 3인칭 단수니까 대명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뒤에 나오는 거는 형용사였어요. 왜 이거를 내가 순서를 기억하라고 했냐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명사 나오고 대명사 나오고 이 형용사가 뭐 해주니까 앞에 나와 있는 얘네들을 꾸며주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형용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라는 애가 나왔죠. 동사. 동사라고 하는 거는 뭘 나타내는 거죠? 움직임.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동사라는 거였어. 그래서 이 동사라고 하는 거는 영어에서 동사라고 하는 거는 다 뭘로 끝난다? 다로 끝나는 것들이 다로 번역이 되는 것이 다 동사였어요. 그쵸?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사라는 애들은 뭐 하는 거냐면 자 봐봐 아까 전에 형용사가 뭐였어요? 얘가 앞에 나와 있는 얘네들을 꾸몄지. 그러면 이 부사라고 하는 거는 얘가 얘를 꾸며주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네 둘을 꾸며주니까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꾸며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굴 꾸밀까? 얘네들 제외한 나머지 다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고 동사도 꾸며줄 수 있고 다른 부사도 꾸며줄 수 있고 그리고 문장까지 꾸며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사였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품사였고 뭐 이거 말고도 막 전치사라던가 아니면은 접속사라던가 아니면 감탄사 이런 거 있는데 일단은 이런 거는 이거 앞에 나와 있는 거 명확하게 우리가 익힌 다음에 그때 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팔품사가 이렇게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이거를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런 의미.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얘네들은 보통 끝에 뭐로 끝난다? 니은으로 끝나는 애들 있잖아요. 니은으로 끝나는 말들. 그 다음에 의라고 끝나는 애들. 이게 보통 형용사였고요. 동사는 다 뭐로 끝났다? 다로 끝났지. 다. 국어랑 좀 다르니까 구분 지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구분 지어서 우리 기억하셔야 돼. 부사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하게라는 게 가장 많이 쓰이고 ly로 끝나는 애들이요. 이런 끝난 애들 이런 게 다 부사가 되는 거고 하게 말고 엄청나게 많죠. 얘네들은 하니도 되고 하니 하게 해서 이게 여러 가지로 다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부사예요. 그러니까 부사는 단어를 외우면서 이제 좀 그걸 익히면 좋겠어요. 알겠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품사라는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품사라는 건 뭐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다. 그 얘기는 얘네들을 의미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거야. 그게 이제 품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봐봐. 만약에 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2개 이상이라면 이름도 몇 개 있을 수 있어? 2개 이상일 수 있겠지. 그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 이제 그런 걸 찍어서 이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러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러브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말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 왜?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얘는 이런 뜻이 있을 수 있어.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을 거야. 그렇지? 이랬을 때 얘의 이름은 뭐다? 이랬을 때 얘는 명사겠죠. 이랬을 때 얘는 동사인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구나. 이게 기본적으로 품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냥 이렇게 단어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단어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제 뭘 보냐면 이런 문장이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글을 읽고 항상 하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문장을 통해서 이제 영어를 바라볼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단어들이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얘네들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요, 그냥 하나의 단어, 그 단어별로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른 그런 이름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거였다면, 이제 이런 단어들이 문장 속에 들어가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문장의 구성 요소라고 부를 거야. 그렇지? 문장의 구성 요소라고 부를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주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어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주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의 주인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의 주인공, 주체. 그러면 이 주어가 기본적으로 의미는 뒤에 서술어가 나와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이 주어가 서술어 하다. 혹은 주어가 이거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번역이 되는 게 바로 기본적인 문장의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과 더불어서 뭐도 있을 수 있냐면 목적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어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뭘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통해서 문장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여기에 있었던 이러한 이름의 단어들이 문장 속에 들어가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게 있고요. 한 가지가 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수식어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수식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꾸며주는 말이야. 꾸며주는 거. 이거는 되게 쉬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장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르냐? 이렇게 자른 건데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필수 요소예요. 필수 요소고 얘네들은 부가 요소야. 이 수식어라고 하는 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문장을 이룰 때 얘네들은 꼭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고 얘네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네들은 꼭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고 얘네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수식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문장은 성립한다. 이 얘기가 바로 이제 문장의 구성 요소의 필수 요소, 부가 요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 얘가 이 각각의 요소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일단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들으세요. 어차피 지금 처음 듣는다고 이게 다 머릿속에 안 들어올 거니까 그냥 얘가 여기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하나씩 그냥 얘기를 해볼게. 천천히. 자, 봅시다. 자, 이 명사라고 하는 것, 명사, 대명사는 그냥 똑같이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명사라고 하는 애들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주어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보어의 역할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명사 덩어리, 이 명사 애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명사라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외웠을 거야. 주, 목, 보 이런 식으로 외웠을 거예요. 이 명사가 이런 역할을 한다. 그냥 들으세요. 어차피 이게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해야 되니까 상세하게. 이렇게 가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영어에서는 이 동사라고 하는 애는 영어에서 동사라고 하는 애는 그냥 얘랑 같아. 서술어라 생각하시면 돼. 그냥 얘가 얘밖에 없으니까 이 동사를 서술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주어 동사 이렇게 얘기하잖아. 주어 동사. 얘기하면 말이 기니까 그냥 주어 동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라고 하는 것과 서술어인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가 나올 수 있고 보어가 나올 수 있고 이게 기본적인 문장의 형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동사가 서술어 얘는 이런 역할이 되는 거구나 문장 속에서.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형용사하고 부사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형용사하고 부사는 그냥 꾸며주는 말, 이렇게 꾸며주는 말, 이 부가 요소 이렇게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옆에 하나 정리해 볼게. 옆에다 정리해 볼게요. 자, 형용사하고 부사는 그냥 무슨 역할 한다? 수식어 역할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 어차피 동사는 서술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수식어의 역할도 있지만 뭐도 있다? 보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있구나. 이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기본적으로 그 품사와 문장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에 이제 기본적인 기본적인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아직까지 이거 딱 들었을 때 뭐가 뭔지 모를 거야. 그냥 일단은 용어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얘가 이 러브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문장 속에 들어간 거야. 그 문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덩어리 이렇게 이 전체가 문장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느 요소 어느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얘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러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때 이 러브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앞에 주어가 있었을 거고 여기 러브가 있었을 거고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헷갈릴 수 있어. 괜찮아. 이제 그런 거 나랑 같이 할 거야. 이런 거 같이 할 거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 뭐 하면 된다? 품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른 이름이구나.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이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만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